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우석입니다. 오늘이 5월 12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2시 2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그 전, 아주 강력한 그런 반등 분위기하고는 조금 다르죠. 특별한 악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자연스럽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에서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현재 2월 거의 2달 동안 지속됐던 엄밀하게 따지면 7주입니다. 7주 연속 반등을 좀 했다는 것에 따른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기술적 조정이 비교적 가볍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는 사실은 IT주, 즉 현재 지수에 현재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류의 대형주 및 그에 부대되는 반도체 등 현재 IT주들한테 그렇게 썩 좋은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현재 어느 정도 조정이 불가피한 속에서 그러한 IT주들이 추가적인 탄력 부진 이런 것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종목들, 뭐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죠. 그렇다고 해서 현재 그들 종목 무조건 매수하고 무조건 가져가는 것도 또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가벼운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점을 그 조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 조정의 기간이나 또는 조정의 폭이 조금 길어지거나 깊어질 소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시장 흐름상으로 봤을 때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 쪽에 우선적으로 물론 단기 관점입니다. 초점을 좀 맞춰줘야 된다는 건데 오늘 같은 상황 속에서도 보면 네이버나 또 카카오 잠깐 얘기가 나온 김에 보도록 하죠. 네이버는 뭐 거의 조정을 안 받습니다. 이런 가지고 22만 원까지 돌파했네요. 네이버, 네이버뿐만이 아니죠. 카카오도 만만치 않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게임주들이 상당히 좋아요. 앞에서 현재 대형주 쪽에서 보면 NC소프트가 6%를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에 부대하면서 네오비즈, 위메이드, 또 넷마블, 웹진이 15%를 급등을 해요. 자, 이렇게 게임주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계속해서, 현재 NHN 사이버 결제, 이런 종목들, 또 한국어 컴퓨터 말씀드렸죠? 그리고 테이지 모빌리언트 같은, 자, 이런 종목들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각, 어, 세목별로 분류된 그러한 분야에서는 현재 그 세목별로 약간씩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시장 분석과 함께 현재 이런 조정 장세 및 언택트가 시장을 주도하는 것을 감안을 하고 또 우리 입장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조정까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종목 위주로 이런 경우는 이런 종목의 비중을 좀 늘려줘야 된다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특별 종목들도 준비가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주가 부진을 상대적으로 메꿔줄 수 있는 단기 탄력성까지 같이 겸비한 종목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현재 주요 투자 포인트를 다시 짚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1년 목표 주가로 수정을 할 겁니다. 3년 목표 주가는 200만 원으로 그 전에 제가 수정을 해드린 바 있었죠. 1년 목표 주가 그 전에 70만 원이었던 건데 조금 수정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높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현재 특히 전반적으로 좀 IT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 장비뿐만 아니라 비메리 반도체 관련주들도 별반 탄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조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이 종목이죠. 에이지 테크놀로지. 자, 이 종목도 역시 고점에서 약간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유상증자 악재를 딛고서 상승 추세를 되살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종목을 우리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인데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추세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순서를 밟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비단 이태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도 독일도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미국의 백악관도 또 그렇고 말이죠. 그리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경제 쇼크가 경제 GDP뿐만 아니라 특히 실업 대란, 고용 쇼크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성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20%를 상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대공황 수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도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자, 간밤에 WTI 텍사스산 중진료의 가격이 2.4% 약간 내려갔습니다. 유가가 좀 올라가서 30달러대에 안착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본적인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내 어제 이제 말씀드렸듯이 국내 5월 초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반토막 됐습니다. 물론 현재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약 30% 정도 급감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되긴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증시 측면에서 본다면 원달러 현재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잠깐 보도록 하죠.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입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박스권을 똥가루미 안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비교적 현재 큰 양봉 형태의 일봉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떨어진다는 것이니까 다소 시장 흐름에서 봤을 때는 좀 불리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직은 박스권 내에 있어서 당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박스권을 넘어서 1250원이 넘어가면 문제될 수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또 조금 더 안정이 되고 근본적으로 삼성전자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조건으로 환율 조건을 제시한다면 현재 환율이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1200원 이하로 현재 수평선을 그어놓은 현재 수평선이 있죠. 옆으로 그어놓은 수평선이 있습니다. 이 이하 이게 1200원인데요. 1200원 이하로 떨어져야 그때서부터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금융적 환경이 만들어진다, 조성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의 환율은 큰 문제는 없으나 약간 올라가는 모습은 경계의 대상이 된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그런 정도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지금 그리고 현재 베이시스가 좀 약해요. 베이시스가 어제부터 화면이 껐다 켜졌다 하면서 약간 혼란스럽게 보였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75 어제보다 훨씬 많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벌어졌죠. 역베이시스가 확대됐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선물 시장은 약세장을 신호하고 있는데 조금 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현재 기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닥이 많이 올라왔어요. 잠깐 볼까요? 코스닥이 저점이 종가 기준으로 428포인트에서 어제 680이 넘었단 말이죠. 그래서 코로나 직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저점 대비 60%나 올라왔고요. 복부위는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7주 연속 현재 반등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현재 아무래도 기술적인 그런 부담이 좀 있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오늘까지도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바이오 또 언택트와 관련된 각종 테마주들이 다소 무질서하고
다소 또 무차별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것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과열 신호라고 해석될 소지가 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다소 부담이 돼서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것은 전혀 아니죠. 일단 글로벌 측면에서 봤을 때 구리나 응 등 원사재 값, 상품값이 반등이 나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중국 인민은행은 그동안 양쪽 서양식, 미국식 양쪽 완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문구를 현재 집어넣었는데요. 정책 결정입니다. 정책 결정에 그런 그 문구가 들어가 있었던 건데요. 그 문구를 삭제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중국도 인민은행이 중심이 돼서 돈풀기를 확대한다는 것이죠.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미국식으로 말이죠. 미국을 따라가지 않을 것을 천명했던 그들인데 미국을 따라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금리 인하 이미 하고 있고요. 또 특별 장기 대출, 중기 대출 프로그램 가동 등 특별 대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욱더 미국식 양적 완화까지 도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경제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건데 조만간에 양회가 있죠.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기대가 되고 그것은 현재 미국도 일본도 또 현재 유로존도 하고 있기에 글로벌 초유동성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큰 문제 없이 지나간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초유동성 장세가 나올 거다. 이런 정도까지 가야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대응주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이 국내 채권 보유액 140조가 넘어갔다고 하네요. 사상 최대입니다. 현물 쪽에서는 주식시장 쪽에서는 벌써 20조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쪽 채권 시장에는 그 정도 크기로 또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약간 상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국내 채권도 안전자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시 환경만 좋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단계 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 중국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죠. 일본 증시가 약간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네요. 일단 그런 정도가 되겠고요. 자,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 비교적 견조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기술 조정 대응 전략, 요건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기술 조정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무조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즉 조정이 좀 깊어지고 길어진다라고 상정을 하고 그랬을 때 예상 조정폭은 그동안 올라온 것이 거의 7주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는 조정을 받는다. 이런 관점을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길면 한 2주, 보편적으로 한 주, 길면 한 2주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그리고 고점 대비로 보통 한 20%, 지금은 60%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20% 조정을 받는 게 합당할 수 있겠으나 분위기상으로 봐서 워낙 지나치게 낮고 심해서 올라왔지만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고점 대비 10% 정도 조정을 받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도라면 코스닥 같은 경우 최악의 경우 한 600포인트 근처, 630포인트 아래, 뭐 그 근방, 뭐 그런 정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1800 정도가 되겠죠. 뭐 그런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윤곽을 잡아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조정의 성격에 뭐 당연히 기술적 조정인데 근본적으로 현재 판도를 뒤엎을 정도의 새로운 어떤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현재 기술적인 현재 그런 눌림목 성격의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조정 이후에 시장에 다시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그 시장의 성격도 보면 뭐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에는 들어오기에는 아직도 여건 특히 코로나와 관련돼서 경제 쇼크와 관련된 그런 여건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예를 들어 코로나와 관련된 확실한 치료제가 개발됐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여태까지의 그러한 성격의 장세가 반복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개인이 계속 주도했듯이 앞으로도 개인이 주도하는 뭐 지수가 회복되든 또 그와 관련해서 종목 장세가 만들어지든 그런 장세가 될 것이다 하는 건데, 어제까지 그랬듯 바이오 및 언택트와 관련된 그 분야가 다시 재부각될 소지가 높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바로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수 조정에 걸맞는 그러한 전략, 전술을 짜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우리 입장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 종목을 전부 다 뜯어 고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종목의 삼성전자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 그런 와중 속에서 그 나머지 종목을 갖고서 비중 조절을 하자,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량 바이오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바이오가 상당히 좋은 면모를 보이고 있죠. 좋은 기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흐름은 지속될, 연속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했을 때 바이오를 봐야 되는데, 바이오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불확실성도 크고, 그에 따라서 한테 초점 맞추기가 무척 어렵죠. 따라서 우리는 그냥 여태까지 제시해드렸던 삼성바이오 유한양행 정도만 보자는 거고요. 다만 한 가지, 이거는 가능해요. 시젠을 해보자 하는 거죠. 시젠이 시즌이 뜨기 위해서는 코로나의 재유행이라고 하는 위협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약간 지수, 인버스 성격을 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지수가 좀 조정을 받으면 꼭 코로나와 관련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격을 좀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종목이 말이죠. 자체가 또 우량주고, 또 금년 들어 뭐 현재 진단 키트가 엄청나게 팔린다고 해요. 작년 매출이 거의 20배라고 해요. 그래서 실적 품에서 봤을 때 현재 PER 수준은 뭐 80배 정도지만, 그러나 뭐 키트가 뭐 20배 이상 팔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금년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내년 실적도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시즌의 PER 및 PBR 등 제반 현재 밸류가 아주 부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로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지수의 흐름과 인버스 성격,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격이 있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 종목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원 이상의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나쁩니다. 10만원 이하, 가급적이면 9만 뭐 7천원, 8천원, 9만 7천원대가 좋을 것 같아요. 손절 기준가는 9만 4천원 정도, 현재 어제 저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어제 저점이, 어제 그 종가가 9만 3천원이네요. 9만 3천원 정도로 손절 기준가를 정해놓고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 손실폭 이 상태에 한 7 내지 8% 정도 잡고, 목표 수익률은 11만원, 12만원 정도, 한 15%나 잘하면 20% 정도의 목표를 하고, 실패해도 큰 실패를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시젠 정도를 보시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량 언택트 관련주는 뭐 계속 네이버죠. 네이버는 지금 22만원이네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장에 우량주 중 최고의 주인공은 네이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네이버 외에 뭐 카카오도 있고,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굳이 네이버까지 매수할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네이버를 했으니까 네이버를 계속 고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굳이 네이버가 있는 상태에서는 NC를 한다든가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안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갖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최소한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 팔지 마십시오. 단기 목표 가격은 제가 26만원 제시해드렸는데, 금년이죠. 금년 목표 30만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부라도 22만원 이하에서만, 계속 말씀을 드리면 17만원 이하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 벌써 22만원까지 올라가는데, 지금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대상, 반드시 이 흐름의 주인공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흐름의 주인공이 네이버입니다. 당장은 말이죠.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무조건 삼성전자지만, 일정 기간 동안에는 네이버가 현재 주도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이제 알소프트 같은, 이제 잠깐 보도록 하죠. 알소프트, 이거 매수할 기회가 되는, 7,000원 이하면 매수할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소프트. 자, 이 종목은, 현재 그 뭡니까? 네, 지금, 언택트, 특히 교육과 관련돼서, 원격 교육과 관련돼서, 원격 소프트웨어는 원격 교육 및 원격 업무, 재택근무, 이런 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주로 하는 업체죠. 실적도 뒷받침이 된다고 했어요. OPM도 좋아요. 영업이익을. 7,000원 이하면 될 거고. 단기 목표 가격은 한 8,000원, 9,000원까지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소프트센. 약간 높은데, 축구를 봤을 때 2,000, 한 500원 그 정도 수준이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로 매수. 살펴야 되는 목표가 3,000원 정도 되고, 3,000, 한 2, 300원 정도 보시면 된다는 건데, 약간 높습니다. 약간 쉴 필요가 2,400원대 잡아야 될 것 같네요. 2,400원대. 네, 그런 정도로 현재 둘 중에 하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물론 그 중에 알서프트는 비교적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량주입니다만은 우량성을 갖고 있다는 우량주라기보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잠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차트를 켜놓고 말씀을 드릴까 하면 최근에 약간 주가의 움직임이 부진합니다만 사실 아주 부진한 것은 아니죠. 현재 회보 조정을 하면서 그동안 급등했던 것에 따른 단기 차익 매물을 아주 자연스럽게 소화를 하고 특히 검찰 수사 현재 회계 분식회계죠. 분식회계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도 한 점차 해소가 돼 가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아직 검찰 조사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해소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아주 강하죠.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난달이죠. 현재 지난달에 4월 10일입니다. 3억 6천만 달러짜리 CMO 의향서를 체결을 했고 또 얼마 전 유럽사 4천만 달러짜리 CMO 대규모 이런 CMO 위탁 대리 생산입니다. 그러한 수주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그 규모도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주 생산 트렌드가 가속되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차원에서 그런 트렌드가 아주 강력히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생산과 개발이 분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생산처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특히 바이오 의약품은 그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규모, 정밀성, 안정성, 신뢰성, 어떤 업체도 특히 중국 업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건 따라올 수 아직은 족탈불급의 경지에 있습니다. 이 분야가 그래서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중국의 뭡니까 중국의 추격이라든가 하는 위험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3공장 가동률이 문제였던 건데 지금 가동률이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 1, 2공장은 거의 80%인데 3공장은 작년 연말 대비 작년 기준 약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부터 좋아진다는 건데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는 거죠. 주변 경쟁업도 상당히 큰 규모로 따돌리고 있다는 거죠. 규모, 속도, 퀄리티, 안정성. 또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돼 있기도 해요. 바이오를 통해서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바이오젠이 협력사죠. 그래서 뭡니까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아두 카도맘인가요? 그것과 관련돼서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거 커요. 되면 말이죠. 또 자회사 FBC 실적도 대단합니다. 매출도 1조고 영업이익도 거의 2천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이익과 비슷한 규모로 나올 것으로 그만큼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된 현재 실적 및 그 성장성은 매우 뛰어나다는 거죠. 그런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든 것을 다 갖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 영업이익이 현재 저는 2천억 잡았는데 더 될 것 같아요. 2,400억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거의 150% 정도. 그래서 목표가를 2025년도, 2025년도가 아니라 2023년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200만 원까지.
2021년도 내년이죠. 100만 원이고, 이거는 100만 원 약간 넘어갈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100만 원 이상 갑니다. 그리고 금년 목표 가격은 원래 70만 원 잡아드렸는데, 70만 원 뭐 큰 차이 안 납니다. 여기서 10%, 약 15%만 올라가면, 16% 올라가면 70만 원인데요. 그 정도 더 올라갈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뭡니까? 분식회계 문제 끝나고 이재용이 소환되겠죠? 이재용 부회장이 그와 관련된 어느 정도 결정이 나고, 그래서 이재용이 실질적인 어떤 법률 재거를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그것이 오히려 악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렇게 현실화되는 것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7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 이상, 적절하게 85만 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 내년에 한 100만 원 내지 120만 원, 그리고 3년 후에 200만 원, 그런 정도까지는 납근이 간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다음은 AD 테크놀로지, 이것도 차트를 켜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기술주,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전반이 약한 가운데 AD 테크놀로지는 고점에서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일단 눈에 보이죠. 그렇다고 오늘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이들 비메모리 반도체와 삼성전자가 더불어서 장기로 보일 종목이니까 뭐 단기적인 흐름조차도 그게 썩 좋은 것도 아닙니다. 분위기도 유리하지 않고요. 자, 어차피 이 종목은 장기로 봐야 되는데 사실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주사업은 칩리스, 칩 제조를 위해서 디자인대로 생산을 잘 할 수 있게끔 디자인에 약간 그 재질이나 구조, 코드 이런 것을 해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주로 서버용 SSD 같은데 모바일용 UFS 이런 데 많이 쓰인다는 것이죠. 그 반도체 칩도 사실은 분업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추세에 현재 부합이 된다는 것이고요. 작년 실적은 그저 그랬는데 작년 4분기 때부터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업체가 원래는 TSMC, 대만의 세계적인 파운드리 업체죠. 이 업체 VCA, 가치사슬, 밸류체인 어그리게이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8개 중에 하나. 중요한 8개 VCA 중에 하나였던 건데 작년 연말쯤에 결별을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VCA 제1호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죠. 삼성전자의 팁 디자인 코디네이터 업체, 코디네이터를 담당할 수 있는 VCA 칩 디자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삼성전자의 제1호 VCA가 대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필사적으로 디자인, 테스트,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133조를 10년 내 투자를 하는데 최근 들어 현재 뭡니까?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와 무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미세화가 필요하죠. 그것 때문에 이 미세화 공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EUV 한 대당 2천억에 해당되는 세계 최대 가장 비싼 그런 기계를 현재 수입할 정도라는 거죠. 그걸 한 10조 정도, 10조 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죠. 그 정도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즉 파운드리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삼성전자 또 한 가지 못 갖추고 있는 것은 미세화도 미세화이기도 하지만 생태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TSMC 생태계가 엄청 강하고 VCA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삼성전자는 그게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도 이제부터 하나씩 제반 분야의 중요한 지원 분담을 형성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제1호가 바로 AD 테크놀로지가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작년 4분기 때부터 실적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금년 내내 계속 실적이 좋아질 소지가 상당히 높아서 원래 이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한 자릿수였습니다. 한 5%, 6%, 7% 정도밖에 안 됐던 이 업체의 영업이익률 금년 실적이 좋아지면서 12% 이상. 그래서 금년에 영업이익 3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EPS는 2,300원, 2,500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원래는 46,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렸던 건데, 근데 46,000원이 안 될 것 같아요. 금년으로서는. 아마 최대 4만 원 보고 적당하게는 36,000원, 38,000원 정도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종목은 금년 한 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보는 그런 종목이니까 금년 한 해 목표가 약간 다운시켰다고 해서 나쁘게 보는 건 전혀 아니고요. 실망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안 갖고 있을 때 이때 27,000원대 현재 유상증자 관련돼서 다소 악재로 작용했습니다만 그것도 벌써 한 달까지는 안 된 것 같네요. 약 한 2주, 3주 정도 지나면서 상당히 자연스럽게 소화를 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드테크놀로지. 그래서 27,000원대 정도라면, 27,000원 이하면 좋겠 조금 기다리면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겠네요. 매수해서 안 갖고 계신 분 말이죠.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당연히 갖고 있는 것이 되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4만원 넘어 뭐 6만원, 7만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라고 하는 뭐랄까요, 비전을 갖고 이 종목을 보셔야 될 거고, 또 어쨌든 금년 목표 가격은 38,000원 내지 4만원 정도를 보고, 그리고 내년에 5만원 정도를 보는 뭐 그런 정도의 현재 시각과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안목을 갖고 계속 현재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관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정도입니다. 오늘요 이런 정도인데요. 근데 전반적으로 특히 종목 장세일 때, 특히 단기 종목 할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방송하는 것으로서는 단기 종목에 대한 드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자칫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꼭 제가 제시한 종목이 아니더라도 현재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단기로 매매하는 종목에 대한 코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가급적이면 저희 VIP 회원에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번호 010-2420 010-2420-0553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